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만 자고 나면 그토록 기다렸던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말 힘들고 길었던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헬로윈데이까지 겹치면서 어젯밤부터 서울 시내 곳곳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태원에 나가 있는 김하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거리는 헬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까지 인파로 가득 차 걸어 다니기조차 힘들었던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는데요.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주말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서울에서만 7천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은 일상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대도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수치상으로는 아직 좀 심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당장 내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시간 제한이 다 사라지죠.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네, 가장 큰 변화는 식당과 카페 등을 자정 넘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집단 감염 발생이 많았던 고위험 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뜻하는 방역 패스가 도입되는 것도 달라지는 건데요. 노래방이나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데 유흥시설은 꼭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주일 계도 기간을 둬서 실제로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질 수 있는데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등 각종 행사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방역 패스가 있다면 499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앞으로 6주 동안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대규모 콘서트도 가능한 2차 개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일상 회복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분들, 바로 자영업자들이겠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상 회복을 하루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하느라 많이들 바쁘셨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작년 8월부터 아예 문을 닫았던 유흥주점. 소파에 쌓인 먼지를 빨아내고 스팀 청소기로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쌓인 먼지가 감당이 안 돼 전문 청소업체까지 불렀습니다. 손때가 이게 반들반들했었어요. 때가 묻어서. 근데 지금 이 색깔이 살아났죠? 이런 데도 노리끼리 했던 게 이렇게. 유흥주점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손님 맞이에 나선 겁니다. 지금껏 밀린 세금과 임대료만 7, 8천만 원에 달하고 지인들에게 빌린 빚이 쌓여 있는 상황. 이거라도 여는 게 숨통이라도 조금 트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급하게 영업을 시작하다 보니 일할 종업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음식점이나 노래방과 달리 자정이면 문을 닫아야 하다 보니 예전만큼 손님이 올지도 걱정입니다. 어차피 3, 4시간도 일 못하는데 24시간으로 풀리면 올라갈게요 라고 대답을 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밤 10시까지였던 영업 제한이 사라진 식당들은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전혀 없던 단체 손님 예약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가족 행사, 부모님 생신, 칠순잔치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는 위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늘고 있고요. 샤워실이 폐쇄돼 손님이 끊겼던 헬스클럽들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샤워시설이 풀린다는 이제 뉴스에 나오자마자 회원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70% 이상은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일상 회복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이악 물고 버텨온 상인들은 다시 시작할 희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넘쳐났던 서울 시내 번화가엔 이미 폐업해버려 일상 회복을 함께하지 못한 가게들도 많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대감만 갖고 있을 수 없는 이유, 확진자 수에 있죠. 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 수는 일요일인데도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이보다 더 늘어나 하루 10,000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렵게 되찾은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61명. 일요일 발표로는 지난 3일 이후 4주 만에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는 1,830명으로 직전 주보다 35% 급증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개인 간 접촉 확대,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 그리고 동절기 밀폐 환경 등 감염 위험 요인의 증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앞으로 확진자 수보다 더 중요한 건 중환자 관리입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도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를 받는다면 일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000명 정도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의료체계나 방역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 정부는 1,000여 개인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500개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은 42%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가동률이 75%로 올라가면 일상 회복이 중단되는 비상계획이 발동됩니다. 또 경남 창원 요양병원에서 접종 완료자 133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들의 추가 접종도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안정적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 완료율을 빠른 시일 내에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과 면역 저하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받아내겠다며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또 집권하면 새 정부 이름을 이재명 정부로 짓고 싶다며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2030 여성 10여 명과 스포츠 넷볼을 함께하며 접촉면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농구와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에 대한 신체 접촉이 금지돼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을 경험하며 정책적으로도 여성을 배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측면과 청년이라는 측면이 저기 겹쳐가지고 사실 매우 엄색한 공간에서 배제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정책적 고려를,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NS엔 양육비 채무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글을 올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공백이 발생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 정부 이름을 이재명 정부로 하고 싶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근본은 같지만 시대 상황과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다르다며 부족한 건 채우고 잘못한 건 바꾸고 필요한 건 더하는 한마디로 청출어람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현재 48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이는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30에서 50만 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당과 협의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투표를 시작합니다.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선 신경전이 과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일 오전 대선 출마를 예고해 대선 판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의혹의 시한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로는 결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 후보 측이 당원들을 강압하는 투표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SNS에 20분가량의 영상을 올려 그간의 소회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보다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들리느냐 하는 걸 더 중시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대신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 때리기에는 캠프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오만하고 막만하는 독단적인 후보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부터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선 개입을 위해 고른 일회용 후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성남시 백현동을 찾아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고 유승민 후보는 이틀째 대구 곳곳을 돌며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부인과 장모의 온갖 비리 의혹, 막말, 망언에다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정책도 토론도 준비 안 된 후보로는 도저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후보는 일제히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인 첫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대주교가 교황청이 북한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북하기 위해 북한과 간접적으로 의견도 나누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로마에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대주교는 로마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교황의 방북 실현을 위해 교황청이 간접적으로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통해서 북한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이런 의지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했을 거라면서 교황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종의 교통 순경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주교는 자신이 코로나19의 확진을 받아 격리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에도 교황청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 교황의 방북과 백신 지원은 모두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위기를 넘기고 북한이 결심하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어떤 태도 달리는 거지. 그다음에는 받겠다고만 하면 이런저런 길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G20 환영식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교황 방북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계 공급망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뿐 아니라 백신 공급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는데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방안을 직접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마에서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극장이나 공연장을 찾아본 지 오래된 분들이 많으시죠. 내일부터 영화, 스포츠, 외식 분야 등의 소비 쿠폰이 발행되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열려서 각종 할인 행사 소식도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영화관과 공연장, 숙박업소, 식당 등 9개 분야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소비 쿠폰 발행이 전면 재개됩니다.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인 일상 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 쿠폰에 대한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온라인이나 극장에서 영화 예약을 하면 6,000원씩 2명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 예매 시 한 사람당 8,000원씩 4명까지, 여행지 숙박업소에 온라인 예약 때 2만 원에서 3만 원을 깎아주는 쿠폰도 나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한 달 8만 원 이상을 쓰면 3만 원을 돌려받는 이른바 1타 3만 체육 쿠폰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과 박물관,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비용도 할인되고 신용카드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네 번째에 1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 여행 예약 선결제 시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여행 쿠폰의 경우 할인 대상 여행 상품 선정 일정 등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소비 쿠폰 예산은 약 2,300억 원. 각 분야에 배정된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쿠폰 발행은 종료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정부 차원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시작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할인 판매에 뛰어들었는데 정부는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과 라이브 커머스 등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소비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는 지역 대학의 위기, 꾸준히 언급은 돼 오고 있는데요. 대학가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라는 괴담까지 있습니다. MBC가 연구 용역 조사를 의뢰해 살펴봤더니 딱 10년 뒤 전국 4년제 대학의 3분의 1이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도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폐교한 부산의 한 대학. 주변은 삭막하고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전부 다 가게들이 문 닫은. 우리는 전기세도 뭐 올게 내년 못 내년 이러는데 완전히 여기가 죽은 길 정도가 밤에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대학들 역시 폐교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저희는 이제 졸업하면 되는데 저희 밑에 3학년, 2학년, 1학년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표가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돌까 봐.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신입생 충원율과 등록금 의존율 등 23개 변수를 적용해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전국 203곳의 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10년 안에 폐교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3곳이 재정 위기에 빠지고 내후년 12곳, 2024년 2곳 등 오는 2031년까지 70곳이 문 닫을 위기라는 건데 절반 이상인 39곳이 지역대학입니다. 특히 26개 대학은 폐가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60%도 못 채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역시 대부분 지역대학입니다. 신입생 수는 무섭게 줄어드는데 그나마도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충원율 비중이 20%로 확대되면서 지역대학의 폐교 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줄이다 보니 재정은 악화되는데 지역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입니다.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학들 간에 굉장히 자율적인 바탕, 그러나 국가 지원을 확실하게 받는 방식으로 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단계대학 집중관리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퇴출로 이어지는 대학가 구조 조정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일 새로 출범한 기시다 정권의 향방을 가를 중의원 총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방금 전 저녁 8시에 투표가 끝났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도쿄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현승 특파원. 자,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관심사였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등 중의원 465석을 뽑는 총선의 투표가 조금 전 8시에 끝났습니다. 동시에 공개된 후지TV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 자민당은 선거 전 276석이었는데 23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의석수가 46석이나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구조사대로라면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승리 기준인 단독 과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을 더하면 최대 261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과반인 233석은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자민당 장기 집권의 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선거 전에 110석이었는데 후지TV 조사에선 130석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석수는 꽤 늘어나지만 목표했던 정권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출구조사대로 확정이 된다면 자민당의 패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시다 정권의 주요 정책과 또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번 총선은 9년 가까이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신임 기시다 총리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구조사대로 자민당 패배로 굳어진다면 기시다 총리 책임론이 불가피해집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지만 전국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야당의 견제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주요 법안 처리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민당의 안보 정책인 방위비 GDP 2% 증액, 적기제 공격 능력 보유 등에 대해서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보수 우익 정책 추진이 쉽지 않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마저 패배할 경우 총리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는 기시다 총리가 당내 다수파 파벌인 아베의 호소다파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베, 스가 정권 때와 달라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상회담 등 대화 재개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화려한 경력의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자문과 고문을 맡게 된 속사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또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 등 영향력이 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전관 특혜를 누리는 실태를 파헤쳐 보도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단일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정규 시즌 1위 결정전이 열렸는데요. 막내 구단 KT가 삼성을 꺾고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144경기 정규리그를 모두 마치고도 1위를 가리지 못한 두 팀. KT와 삼성의 우승을 건 단판 승부는 12,000여 매진되며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습니다. KT 선발 쿠에바스의 투혼이 빛났습니다. 이틀만 쉬고 나온 게 믿기지 않는 초인적인 역투로 삼성 타자들을 연이어 돌려세웠습니다. 7회 호잉이 햇빛의 뜬 공을 놓치며 맞은 단 한 번의 위기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 지으며 7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팽팽한 승부는 이 한 방으로 갈렸습니다. 6회 강백호가 상대 실책으로 얻은 기회에서 천금 같은 1타점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KT는 9회 말 베테랑 박경수가 몸을 던지는 호수비까지 펼쳤고 마지막 아웃을 잡으며 창단 첫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모두가 뛰어나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KT 팬 여러분 정말 장난만에 진짜 정규리그 시즌 우승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원팀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 선수들 정말 하나로 돼서 오늘 좋은 결과 낸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10번째 구단으로 합류해 한동안 꼴찌가 더 익숙했던 KT. 시즌 막판 5연패에 빠지며 1위 자리를 내줬던 고비마저 뛰어넘고 이강철 감독 부임 3년 만에 기어코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144경기로도 모자랐던 정규 시즌 대장정의 막을 내린 프로야구는 내일 두산과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포스트 시즌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울산이 수원FC의 3대2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K리그 우승 불씨를 살렸는데요. 무승부 위기에서 이동경 선수가 오늘은 오른발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깊어가는 계절 두 눈에 잘 담고 계신가요? 벌써 서울 여의도의 가로수는 하나둘 거리에 낙엽을 내리기 시작했고요. 남쪽 중에서도 경남 거제에는 아직까지 초록빛이 자리하고 있는데 곧 단풍 물결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 차가운 비가 내리기 전까지 가을 정취 즐기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지금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서 내일 오전까지는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먼지가 남쪽으로 밀려가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아서 내일 밤이면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지금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늦은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무난하겠지만 출근길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씩 높겠고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이 16도로 오늘보다 서늘하겠고 남부지방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내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아침 5시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첫 번째 단계 방역 완화가 시작되죠. 참 많이 그리웠던 우리의 보통 일상 응원하겠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